인생에서 시험은 언제든지 칠 수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말려도 똑같은 짓 하다가 시간 낭비할 거야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었고, 조인 하시겠습니까? 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에 영화만 보면서 살다가 인생 망하겠다 싶어서 결국 스타트업의 길로 빠져들게 된 7년차 키노라이츠를 창업한 운영자 양준영이라고 합니다. OTT 통합 검색 플랫폼이고요.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 때 저희 서비스에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어떤 OTT에서 감상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신작이나 라이센스 만료작이나 공개 예정작 같은 것들도 모여서 보여드리고요. 콘텐츠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보고 또 볼지 말지, 혹은 내 생각을 공유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풀고 싶은 문제 중에 소위 왓투왓치라고 있어요. 뭐 볼까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특히 이 영화나 드라마, 예능이라는 그 영상 콘텐츠 매체가 저는 굉장히 사회성을 많이 띠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 동참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가 천만 갈 것 같다 그러면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어떤 그 점수나 이런 거는 보조 지표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트렌드를 좀 민감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럼 또 OTT 쪽도 마찬가지로 모든 OTT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트렌드 랭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차트를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는 모든 OTT와 영화관을 아우르는 통합 랭킹 순위를 저희 자체적인 내부 로직에 따라서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금의 콘텐츠 통합 랭킹 기능과 서비스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제는 키노라이츠는 모든 OTT의 콘텐츠 데이터를 연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 배우, 장르, 분위기 태그, 그리고 관련된 리뷰, 별점 이런 것들을 제일 정교하게 방대하게 모으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분명히 필요로 하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 그리고 OTT 회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고요. 라이센스라 함은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임대를 해드리는 거고요. 구독형이죠, 이것도 OTT처럼. 기업은 이제 그 데이터를 임대에 가서 잘 활용을 하시고, 대신 계약이 끊기면 그 데이터는 다시 저희가 회수해가는 그런 조건의 계약으로 연단위 계약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오는 영화나 콘텐츠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OTT 데이터들이 전부 저희가 라이센스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월간 한 80만 명 정도 되는 유저가 키노라이츠를 활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국내 OTT의 콘텐츠는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로 치면 영화, 드라마 합쳐서 한 15만 편 가까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요 DB 정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자부심을 감히 가져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 양질의 정보들이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창업 때부터 생각했던 세 가지가 저희 회사의 3단계 전략인데, 첫 번째가 유틸리티, 두 번째가 커뮤니티, 마지막이 플랫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Where to Watch라고 OTT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들, 그리고 통합 관리하는 기능들, 검색 기능들로 유틸리티를 구축했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러 들어온 사용자 분들을 커뮤니티로 모이게 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시고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였을 때는 회사가 구축한 메타데이터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질문 방대하거든요. 부모님이랑 볼 건데 몇 화에 야한 게 나와? 사실 이런 게 되게 원초적인 인간의 그 질문들이에요. 4화 29분 37초에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낼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요. AI 시대에 이런 유저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한 유전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영화관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감소했다고들 하지만 사실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예전 추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OTT들의 영향력도 되게 큰 게 몇몇 영화들을 보면 크레딧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OTT들 이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OTT들이 독점으로 어느 국가에는 OTT에서만 걸기 위해서 계약을 하거나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칸 영화제가 사실은 OTT와 제일 보수적이어서 아직도 OTT 시리즈나 컨텐츠는 칸 영화제에 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던먼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미국의 게임스탑 실화 기반으로 각색한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다,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저도 투자하면서도 재밌는 경험이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투자한 건 아닌데 저희 플랫폼의 유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OTT에서만 보기 아까운 영화들도 있지 않을까? 여전히 극장이라는 공간을 실제하고 극장에서 보는 경험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OTT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다시금 극장에서 보실 수 있게 하는 경험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메가박스 측과 나누었고 키노에서 투표하면 메가박스에서 현실이 된다. 이런 컨셉으로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명작들 투표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옹과 쇼생크 탈출이 높은 순위를 얻어서 최근에 재개봉을 하게 됐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5만 명 가까이 들면서 이게 되는구나. 유저분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은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 편으로 해서 다시 좀 투표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협업을 좀 자주 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일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 가령 너희가 돈을 벌 수 있니? 너희가 이대로 가면 흑자를 낼 수 있니?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 라는 부분들에서 비교적 저희는 적게 투자하고 금방 흑자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라는 설득을 꽤 숫자적으로 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든든한 체력을 갖추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금을 더 활용해서 레버리지 삼아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건대 그 도전은 글로벌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드렸고 구체적인 얘기들도 몇 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K 콘텐츠를 글로벌에 잘 유통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플랫폼이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K 콘텐츠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미국 지역, 뭐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꾸준히 K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예 그냥 제목 자체가 코리아 이렇게 해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나 연예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재빨리 K 콘텐츠에 대한 정보, 우리나라 배우나 셀럽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애그리게이팅해서 제공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좀 부끄러운데 스타트업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경영학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아시겠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점수 맞춰서 갔다 보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을 막 택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각했던 게 CPA, 그러니까 회계사라는 직업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했어요. 영화를 보러 다녔죠. 그래서
막 주말이면 극장 가가지고 아침 7시에 가서 영화 5편 보고 밤에 나오고 돌아가서는 영화 리뷰 쓰고 있고 고시반에서. 그러니까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지고 시험은 매번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됐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코파운더를 그때 만나게 됐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제가 수험생활 기간 동안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해외 IMDb나 로튼토메이토 같은 서비스도 알게 됐고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사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월에 얼마만 내면 이걸 다 볼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북미에 있는 콘텐츠 정보 서비스, 추천 서비스들을 한데 모아서 한국 버전으로 만들 수 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겠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아이디어를 일깨워주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근데 그거 아직도 안 만들어졌잖아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예 창업은 금수저나 아니면 물려받은 돈 많거나 아니면 진짜 엘리트들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못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머리가 좀 꽝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 다음날 수업이 창업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친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창업하자. 근데 네가 나를 이 길로 인도했으니 너가 참여해야 돼. 그때 그 친구는 삼성에서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된 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였고 저는 백수였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잃을 게 많은 거죠. 바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지? 라는 얘기를 했었고 3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보단 조금 더 늦은 야심한 시간에 전화가 왔죠. 나 사표 썼다. 같이 시작하자. 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치킨집에 모여서 바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동업계약서를 쓰면서부터 영화 덕후들이 창업의 길로 빠져들게 된 첫 시작이 그때였습니다. 일단은 일이 즐거워요. 제가 만약에 돈이 목표였고 큰 돈을 벌고 싶어서 했으면 예전역에 한 4번, 5번 포기했을 시점이 지금도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만큼 매우 괴로운 일이고 이 순간들을 내가 진짜 감내할 수 있는 일인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따라줘서 안도의 한숨을 내릴 때도 있었고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직도 상처로 남았던 일들도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내가 왜 여태까지 왔냐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래요. 사실 진짜 한심한 대표인데 펀딩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뭐 매출을 따내고 했을 때보다 기능 하나가 그 회원들에게 되게 반응을 보일 때 그리고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을 볼 때 진짜 막 여기가 막 끌어오르는 경험을 해요. 그때 느끼죠.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거를 감내하고 나는 가는 거고 앞으로도 갈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를 그때 약간 모르핀을 맞고요. 그래서 저는 덕후였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었고 그 원동력 때문에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후가 자기가 원하는 쪽을 사업을 하게 되면 재밌다는 게 사실 제일 커요. 그리고 재밌으면 끝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연결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회사인데 한눈 안 팔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객의 콘텐츠 소비 여정 전반에 저희가 기여하면서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저희 서비스를 쓰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고 그 회사를 만들었다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현실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때까지는 아까 말한 그 재미와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가슴에 안고 미친 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